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이 검찰 수사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내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편에서는 꽤 성과를 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투입됐던 군에 대한 수사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비엘탄 부분만 해도 그래요. 하지만 그 이상하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이 부분에 이르게 되면은 하다가 많은 것 같은 왠지 자꾸 덮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그런 검찰의 배경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제가 그렇게 보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적어도 김주현 민정수석이 내란의 핵심적인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이후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적당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피해를 줄이는 이른바 내란 수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석연치 않은 검찰의 내란 수사 그 배경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다 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보도 보셨죠? MBC의 단독 기사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죠.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비화폰을 넘겨주고 숨기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화폰을 2개 가지고 있죠. 원래 가지고 있던 폰 하나와 이른바 내란 폰으로 불리는 경호처에서 나눠주는 비화폰 이 2가지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관용 비화폰은 국방부에 반납을 합니다. 하지만 내란폰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대통령실에 건네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비화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커녕 김용현이 가지고 있던 개인 휴대폰만 압수하는데 이미 김용현의 개인 휴대폰은 깡통폰, 포렌식 같은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싹 데이터가 지워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란폰은 대통령 경호실 바로 김성훈 차장이 이미 챙겨갔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그 내란폰을 확보하고 내란폰을 숨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김성훈을 구속 기소하거나 소환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김성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환 조사는커녕 영장마저 기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아요. 더 황당한 것은 법원에 이 영장을 넘기지도 않고 검찰 단계에서 이것을 기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며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필이면 그것이 김성훈과 김용현, 김건희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 걸쳐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의심스럽게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검찰은 이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죠.
검찰은 김용현이 자진 출석했다고 합니다만 사실 알고 보니까 자진 출석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죠. 검찰이 직접 장관 공간까지 찾아가서 김용현을 모셔오다시피 했었다라는 거죠. 원래 발표는 김용현이 제 발로 새벽 1시에 검찰청으로 왔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에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어요. 당시 경찰이 청구를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다들 우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용현에 대한 영장을 왜 기각했지? 야, 정말 특이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검찰이 김용현을 구속을 하죠. 그 무렵에 함께 영장을 청구했던 공수처의 영장은 또 기각돼 버립니다. 공수처하고 검찰이 나란히 영장을 청구했더니 공수처 건은 기각되고 검찰 것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거죠. 이를 두고 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약간 협업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혹시 수사권 문제 때문에 이 검찰의 영장이 기각되면은 공수처가 영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호처가 나누어줬다라는 비아폰, 소위 내란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고 그나마 확보한 김용현의 개인 휴대폰은 깡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김용현은 마지막에 출석하기 전에, 직전에 사령관들,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방첩사 이 사령관들하고 전화를 해서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을 맞췄다라는 정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상하게 김용현이 갑자기 전화를 비화폰으로 해왔는데 장관 비화폰이 아니라 다른 비화폰이라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예, 누가 봐도 이상한 대목입니다.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이때 비화폰을 무조건 확보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비화폰 확보를 못했어요. 심지어 이 비화폰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으며 경찰이 하는 시도조차 막고 있는 상태죠. 자, 이를 두고 갑자기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갑니다. 김용현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용현한테 전화해서 출석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용현이 이랬답니다. 윤석열하고 의논해보고 내가 갈게. 근데 윤석열한테 전화하니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협의 한번 해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주현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 출석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자진 출석인지 아니면 신병 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다음 단계예요. 이 과정에서 대검 차장도 김용현하고 비화폰, 내란폰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정상적인 흐름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내란의 주모자 아닙니까? 내란의 행동대장이잖아요.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고 한다면 김용현은 그 내란 수괴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실질적인 내란의 지휘권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휴대전화, 비화폰조차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거 의도적인 거죠. 더군다나 그 이후에 비화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찰의 시도를 번번이 검찰이 막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떡하니 들어있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면 김용현이 핸드폰 다 지워버리고 비화폰 다 반납하고 마지막에 반납하기 직전에 내란 동조자들하고 다 전화해서 입막음하고 그 과정을 김주현 민정수석이 실질적으로 컨트롤했거나 소위 말하는 법률 자문을 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주현은 내란 범인들에 대한 은닉이나 혹은 내란범들에 대한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증거인멸을 주도했다.
내란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김주현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김주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용현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댔어요. 나는 김용현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없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2월 6일입니다. 국회에서 내란특위가 열리고 있죠. 이 내란특위에 출석해서 나는 김용현한테 뭐라고 말한 적 없어. 당시 윤건영 의원이 엄청 세게 추궁을 합니다. 그랬는데 김주현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띱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꽁꽁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내란의 진짜 설계자 혹은 내란의 사후 수습 책임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내란 세력을 숨겨주고 있는, 내란의 증거를 숨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 김성훈이죠. 경호처에서 각 내란 주모자들한테 나눠줬다라고 하는 비화폰, 제가 줄여서 내란폰이라고 합니다. 이 내란폰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통화 기록을 은닉하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란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벌써 영장이 3번째 기각됐는데 그 3번 기각을 모두 누가 했다고요? 검찰이 했다고. 검찰이 3번이나 영장을 기각한 건 엄청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의 눈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자기들은 내란을 숨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남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자기들이 이거 무조건 숨겨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뭐? 네, 이 김성훈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검찰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훈이 검찰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김주현의 역할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목줄을 쥐고 있는, 검찰이 목줄을 쥐고 있는 김성훈을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적당히 통제하면서 이 현재 내란 수사가 김건희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있다. 혹은 이 수사가 검찰로 번지는, 검찰 내부의 검찰 내부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내란 관련자들,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고 아주 치밀하게 누군가가 지휘 통제하면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김주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안가회동의 당사자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날 12월 4일 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과 함께 안가에서 모여서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짰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는 2차 계엄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2차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또 다음에 따져보기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통제하고 있고 적당한 수준에서 자르고 있는 것은 김주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진짜 실세인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과 경찰 등 이 사정기관을 통제한 것은 한동훈이었다. 근데 이 한동훈이 국힘당 당대표로 가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하고 싸움이 나고 결국에 탈락한 뒤에 검찰과 경찰을 통제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윤석열은 상당히 고전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고전하는 시기를 딱 정리해 준 사람이 김주현이었다. 김주현이 지금의 지금의 그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에 의해서 다 앉혀졌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검찰 이 포스트를 설계한 사람이 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은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까지 역할을 했습니다만 재밌게도 이 사람은 일선에서 일선 검사장을 한 적이 없어요.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했었고 김현장 변호사까지 했습니다만 일선 검사장은 또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양반이 소위 말하는 기획통이기 때문입니다. 기획통이 뭐 하는 사람이야? 공안통, 특수통은 아는데 기획통은 뭐야? 수사를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사는 어디까지, 누구는 언제 소환? 일종의 시간표와 타임라인을 그리고 계획표를 작성하는 사람이 이 기획통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무슨 사건을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을 누구한테 배분할 것인가, 이 역할도 하는 게 기획통이죠. 김주현은 그런 기획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 내란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선까지 수사를 하고 어느 선부터는 막고, 이 부분도 사실은 김주현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지금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주변에, 김건희 주변에 검찰 부인들, 검사 부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가 알게 모르게 검사 부인들하고 교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 수사 과정에서 펑펑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까지 못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가 여자들하고만 통화했겠냐. 예. 당사자하고도 전화했을 거다. 오늘 재밌는 게 하나 공개가 됐죠. 조태용 국정원장, 이 사람한테 김건희가 문자를 보냈대잖아.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뭐라고? 새롭게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집 남자한테 영부인이 뭐 하려고 전화번호를 알려줍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김건희가 뭐 검사 부인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검사들하고도 직접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김주현의 역할은 상당히 미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된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 출석하기 전에 김주현하고 협의를 했다. 장관이 출석하는데 그 부분을 김주현하고 했다. 아니, 윤석열은 김주현하고 협의하라고 얘기했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출석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말 이상한 김용현에 대한 수사가 왜 이것밖에 안 됐느냐, 왜 이렇게 미진한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결국에는 김주현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김주현은요, 이런 짓 많이 해왔어요. 한명숙 총리에 대한 수사를 이 사람이 진행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 조금 이상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것도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 양반이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09년에 국회 뭐 폭력 사태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강기갑 의원의 공중 부양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죠. 당시 뭐 김선동 의원인가요? 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이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 등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김주현이 직접 법무부에서 중앙지검까지 찾아와서 중앙지검 기자들이 탁 모여 있는 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향후 국회 폭력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근데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검찰이 함부로 관여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도 정설이고 당시에도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국회 폭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뭐 하는 얘긴데? 그때 기자들한테서 엄청 김주현이 욕먹었습니다.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연이어서 질문을 쏟아내는 바람에 이 양반이 거의 울 뻔했어. 오죽했으면 제가 당시에 기사를 뭐라고 썼느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야야 그만해라. 대변인 울겠다 였어요. 기자들이 하도 질문을 거세게 쏟아내는 바람에 김주현 울 뻔했거든. 울상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 어느 기자가 야야 그만하자. 대변인 울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상황을 그대로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불교방송 기자였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도 말이 되게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 저런 일을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 과정에서 뭔가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은 결국에 김주현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그 편린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특검이 계속 최상목 때문에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특검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김주현의 행태가 왜 저런 행태가 나오는지, 그리고 김용현에 대해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내란 사건이 이게 단순히 장관 몇 명이나 군사령관 몇 명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쿠데타 못합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포섭하는 절차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건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김주현과 김건희인 겁니다. 김성훈도 있나요? 네. 우리가 특검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